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에 아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명수 전 국무총리가 2년 징역형을 살고 이미 복역을 끝낸 그 사건에 대해서 정권 핵심부에서 그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다, 강압수사를 했다, 증인을 위협 협박했다, 강제적으로 유죄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 김태년 민주당 총무가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시작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그럴 수 있다.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걸 살펴봐야 되겠다. 호응을 했고 여기저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수 전 총리는 억울하다. 2015년에 형이 확정돼 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에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와 정의의 법정에서는 무죄인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느냐. 하늘과 땅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을 남기고 우선 흰 백합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구치소 안으로 들어서 2년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확정 판결까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에 한명수 씨의 선거구였던 고향 지역에서 상당한 중견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한신건영의 한만호라고 하는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2007년에 한명숙 대표의 당대표 도전에 관한 여러 정치자금, 그 다음에 생활비 등을 약 9억여 원, 그 중에는 달러를 포함해가지고 수표도 포함되고 그걸 제공한 사건이 어디서 발단이 되느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정권 때의 전 총리를 표적 수사한 것이 아닙니다. 발생은 2007년에 했는데 2010년에 이것이 한만호 씨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그것이 수사 대상이 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만호 씨가 한명숙 씨에게 약 9억 원 이상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발견된 겁니다. 표적 수사가 아니에요. 한만호 사건을 조사하다가 그 가지에서 한명숙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자세히 아느냐. 저는 변호사로서 이 사건과 간접으로 관련있는 사람들의 사건을 민사소송을 제가 속하고 있는 사무소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했기 때문에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한명숙 씨에 대한 수사도 병행이 됐는데 검찰 수사에 철저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출두했을 때도 모르쇠, 전면 부인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2015년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1심, 2심, 3심 대법원 연합부 전원 합의에서 2017년 2년 징역형, 유죄 징역형을 선고해서 그리고 2017년에 서울구치소에 입소해가지고 2년을 복역하고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번에 난데없이 민주당 핵심부와 MBC, 뉴스타파 등 친정부 언론에서 그 문제의 한만호 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에 교도소에서 쓴 비망록이라는 것이 나왔다. 마치 이것이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그 비망록이 비로소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그 비망록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비망록 내용은 검찰이 회유, 협박이라는 말은 없어요. 회유에 의해서 내가 없는 사실을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비망록을 작성했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비망록이 최근에 와서 갑자기 없던 곳에서 이렇게 찾아져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1심 법정에서부터 이걸 검찰이 제시했고 2심 법정에서도 이것이 노출이 됐고 물론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이 비방록이 노출됐는데 이건 가치가 없다.
이건 본인이 허위 사실을 쓴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가 위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물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비방록이 힘을 쓸 수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물적 증거가 뭔가 하면 한만호 구자에서 1억 원의 수표가 발행된 것이 한명숙 씨 여동생의 전달이 돼 가지고 그 여동생이 임대차 계약, 집 전세 계약을 하는데 그게 집 주인에게 주어진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씨 여동생을 소환을 할 때 불응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증인 참고인이 수사에 불응했을 때 구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이 애를 먹었지요. 계속 수사에 불응했습니다. 불응한 채로 1심에 넘겨져 가지고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여동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2번인가 3번 안 나오니까 드디어 구인이 됐습니다.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 여동생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언니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이 하거나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무슨 사법시험 합격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재판정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증거에 대한 판단은 상식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만호 구자에서 발행된 1억짜리 수표가 가령 참새나 비둘기가 한만호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가 물어가지고 한명숙을 거치지 않고 여동생에게 주어졌다. 이런 증거를 당사자나 변호인이 제출했다고 한다면 그건 한명숙 씨가 무죄가 될 수 있죠. 그게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1억짜리 수표가 이른바 꼼짝 달싹 못하고 대법원 전원 합의부에서도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당이 이번 총선거에서 압승을 했다.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 제1야당은 무기력에 빠져 있다. 이 세상은 여의도에 천하는 민주당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니까 정권 실세가 나서가지고 한명숙 사건을 수사를 했던 검찰은 이걸 엉터리다. 어쩌면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한명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권남용 강요행위 등으로 수사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가지고 이걸 뒤집기를 하려고 하는데 뒤집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재심을 해야 됩니다. 재심. 판결을 뒤집으려고 그러면 재심을 해야 됩니다. 그 재심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인 수표 1억, 한만호 구자에서 발행된 수표 1억이 위조된 누군가가 위조해가지고 엉터리 수표를 한명숙 씨 여동생에게 갖다 줬다고 한다든지 이 수표를 물고 훔쳐서 여동생에게 전달한 참새가 나타나가지고 증언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이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심 사유도 되고 재심에서 무죄를 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내 제1당 그것도 역사상 초유의 아주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1당 여당의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이미 확정되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날조되고 가짜다.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소해서 그것을 유죄로 판단한 법원도 지금 완전히 이게 적폐 대상으로 지금 몰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 침묵하고 계시면 아니 됩니다. 상권 분립에 있어서 국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제1여당 민주당이 이런 일을 벌릴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 그런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이걸. 대통령이 왜 이걸 방치하십니까? 정권 핵심부와 여당 핵심부 인사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런 기가 찰 일을 그래 아주 용감무쌍하게 이렇게 공격해대고 공수처를 배경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걸 뒤집기를 한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인 그 언행이 적폐 대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